안녕하세요. 저는 본격 영어학습 토크쇼 번역가의 틀을 깨는 영어학습 비법 번틀비의 주인장 번역가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그렇다면 부사가 여러 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장소와 시간이 함께 나오거나 장소 방법 시간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She wants to meet him in the park at 3. He will go there by bus on March 10th, 2023. 1번 예문에서는 공원에서라는 의미의 in the park와 3시에라는 의미의 at 3가 함께 왔죠. 이때는 장소, 시간 순으로 쓰면 되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부사들은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위치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 예외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예문처럼 장소, 방법, 시간이 함께 올 경우입니다. 이때는 장소, 방법, 시간 순으로 쓰는 게 좋은데요. 목적이 왔을 경우엔 방법 대신에 목적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장방시로 외울 경우 익히기도 쉽고 절대로 잊어버릴 일도 없으니 지금부터 외우세요. 장방시 별로 어렵지 않죠? 장방시, 장방시, 장방시 하면서 몇 차례 반복해서 입에 붙을 때까지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일 예문에서 부사의 위치를 바꿔 She wants to meet him at 3 in the park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왜 영수야 밥 먹었니? 라고 하지 않고 영수야 먹었니 밥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 문장은 아닌데 어딘가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라 실제로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막론하고 장방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평소에 그렇게 영어를 대충 막 쓰게 되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문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이런 순서를 지켜줘야 하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문서에도 브로큰 잉글리시가 마구 등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작성한 논문을 보면 간혹 유행에 따라 변화하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듣도 보도 못한 영어 단어나 구문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싱가포르나 인도 같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비영어권 국가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나 서류에 오류가 더 적은 편입니다. 웃기죠? 이거 정말 웃긴 일이거든요. 하지만 제 말씀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우린 영어권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 식대로 문법에 맞게 영어를 구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2번 예문의 경우 there은 그곳이라는 장소를 by bus는 교통수단의 방법을 on March 10th, 2023는 날짜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도 장방시 순서대로 쓰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장을 장방시 순서대로 쓰지 않고 on March 10th, 2023 He will go there by bus라고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쓸 경우에 약간 날짜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부사는 이런 식으로 떼어놔도 되고 장방시 순서대로 한 대 붙여 써도 되는 겁니다. 쉽죠? 나중에 영어를 사용하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 장방시로 외워두면 정말로 유용하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전문 번역가가 하는 말이니 제가 유용하다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사의 순서가 잘못되게 되면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좀 어색한 문장이 되는데 장방시가 그걸 막아주거든요. 이 순서를 지키게 되면 별로 잘 쓴 것 같지 않던 문장이 명문이 될 수도 있고 글을 쓴 저자가 영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의 입학 원서나 외국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쓸 경우 장방시 이거 하나 맞췄을 뿐인데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별거 아닌 게 아닐 수 있는 게 바로 부사의 순서입니다. 이제 기본 품사의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동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는데요. 문법책에 나와 있는 복잡한 설명은 다 치우시고 간단하게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동사를 익힐 때 단어의 의미에 우리말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조사, 을을 붙여서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가령 want는 무엇을 원하다 하는 의미이고 have는 무엇을 먹다와 무엇을 즐기다 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모두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ecome은 무엇이 되다 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다 을을 붙여보면 무엇을 되다가 되어서 말이 안 되죠? 따라서 become은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쉽죠? She became a doctor. This hat becomes you well. 앞에서 제가 명사가 보호로 사용될 경우 주어와 보호가 같다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도 she는 a doctor이 같다가 성립하니 become이 자동사인 겁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become은 타동사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때는 뜻이 달라져서 뭐뭐에게 어울리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비교 예문처럼 This hat becomes you well 이라고 하면 이 모자는 내게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become 같은 경우 타동사로 사용될 때에도 의미에 을을 붙여보면 말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은 want처럼 타동사에 을을 붙이면 말이 되는데 become처럼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억지로 모두 익히려고 하기보다 나중에 필요할 때 따로 익히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의 조사 을을 붙여서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우선 일반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방법부터 익혀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전에서 동사를 찾을 경우 타동사는 VT, 자동사는 VI로 표시되는데요.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 간에 우연히 일치긴 하지만 이것도 타동사의 타에서 T가 왔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엔 목타로 외우세요. 스님들이 두드리는 목탁에서 받침 기흥만 뺀 건데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란 의미고요. 물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리고 불완전자 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동사 등 이런 어려운 용어는 제발 익히지도 외우지도 마세요. 솔직히 저는 문법책마다 이런 어려운 문법 용어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복잡한 문법과 용어는 일반인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사전을 찾아볼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사와 타동사 표시밖에 없으니까요. 수요동사를 포함한 어려운 용어들은 그냥 문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익히면 오히려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프롤로그에서도 언급하였는데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영어가 학문화되어 있고 그걸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어 창마다 일반인들은 익힐 필요가 없는 용어까지 설명이 마구잡이로 나오고 있고 영어를 처음 익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학문적인 용어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필요한 사람만 익히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익혀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어려운 문법 용어들은 모두 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용어들은 익혀야겠죠? 당연히. 번틀비에서 알려드리는 용어만 익혀도 문법 학습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디어 기본 품사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 품사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품사를 알고 문장을 보고 스스로 품사별로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영문을 해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데요. 영어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기본 품사를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세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조금씩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틀비를 통해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이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출처를 명확히 밝혀두시기 바라고요. 출처는 번틀비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번틀비에서 제공하는 영어학습 비법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